미국인들은 한국인에 비하면 낙천성이 좀 부족한 편이죠. 미국인들은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개인의 힘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낙천성 가지기 힘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무시니까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도 있고 미래에 대한 낙관도 생기고, 그런 점에서도 이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관찰해서 남긴 그 기록들 중에는 들어가요. 일본인도 그 얘기를 하고 서양인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낙천적이라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표면적으로 접촉하고 놀라는 것들이 있고요. 좀 심층적으로 한국 사회를 접하거나 한국인을 접하고 놀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놀라는 건 일단 물이 기어다닌다. 제가 미국에 살다 오신 분한테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뭐예요? 그랬더니 몰려다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점심시간 때나 뭐 때나 밥을 이제 알아서 혼자 먹었는데, 한국에 와서 직장에 취직을 했더니 점심시간이 되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됐대요. 이상하고. 그리고 또 나갈 때도 밥 먹으러 갈 사람 혼자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 한국 사람은 다 몰려간다는 거죠. 노래방에도 몰려가, 또 뭐 심지어 젊은 남자애들, 소위 그렇게 개인주의적이라고 하는 한국 남성들도 게임방, PC방 갈 때 몰려가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잘 몰려다닌다. 이게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깨끗하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보면 깨끗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거꾸로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좀 더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프랑스도 많이 더럽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깨끗한 인상을 주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한국이 상당히 깨끗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화장실도 진짜 깨끗하다라고 놀랍니다. 한국 화장실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외국에 비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외국인들이 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먹거리가 풍부하다. 한국은 그야말로 먹거리 천국이죠. 먹거리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 음식 문화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고기류에서부터 야채류까지 뭐 등등 간식류까지, 외국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너무 놀란다. 사실 미국만 해도 가서 이렇게 보면 먹거리라는 게 제한이 돼서 뻔하거든요. 한국은 고장마다 다르고 시장마다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거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둑질 안 하는 거. 카페 같은데 한국 사람들 핸드폰도 올려놓고 다니고 노트북도 펴놓고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거 보면 놀래죠. 저거 안 훔쳐가나? 근데 미국만 해도 그건 다 훔쳐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놀래고. 자, 한국인들을 표면적으로 보고 놀라는 거는 대체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고,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놀라는 거는 너무 솔직하다. 속 얘기를 너무 과감하게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사귀고 친해져도 속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 두세 번만 이렇게 만나고 술 한잔 하고 그러면 미주알 고주알 속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자기의 약점이 될 만한 얘기까지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국의 싱어인데, 그 유명한 사람인데 과거에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약점이 될 만한 얘기까지 다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랬는데 나중에는 너무 좋더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그런 점이. 솔직하고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개방적인 태도로 대하는 거, 그래서 정이 많고 이런 것과 결부되면서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한국에 자주 온다, 이런 얘기를 한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은 그 한국인 특유의 인간관계에서의 경계가 없이 사람을 대하고 속 얘기를 털어놓고 그냥 확 우리가 돼버리는 그런 우리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이런 걸 외국인들이 아주 놀라는 편이죠.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허용적 양육을 꽤 놀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록은 하멜 표류기에서부터 나오는데, 한국인들이 허용적 양육을 한다는 거에 대한 기록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오면 좀 한국인 집에 같이 묵었다. 그래서 애들 대하는 모습 보면 한국처럼 허용적인 양육을 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물론 훈육도 하고 도덕교육도 시키는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말귀를 알아들어서 소위 천자문 정도 배울 나이가 돼야 그게 들어가지, 그 전까지는 굉장히 허용적이에요, 진짜 한국 양육이. 예를 들어 할아버지 수영 뽑잖아, 애가 와서. 그러면 아유 귀여워 이러지. 아직 어려서 그러지 이놈이 어디서 할아버지 수영 이런 거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창호지 빵빵 뚫어도 아유 애가 뭘 알아 그러면서 다 봐주지 혼을 안 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시키고 들어줄 거 다 들어주고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거의 한국 사람들은 애들을 무제한적으로 풀어놓는 경향이 있다, 허용적으로. 그게 외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놀라움 중에 하나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은 어떤 심리적, 문화적 차이가 있나요? 네,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기본적으로 목적이 우리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만들려면 빨리 속 얘기를 주고받아야 돼요. 경계를 허물고. 그래서 한국인 특유의 호구조사가 있어요. 그 외국인 만나도 막 호구조사해요. 예를 들어 20대 외국 여성이 왔다 그러면 한국의 아줌마들이 아버지는 뭐 하셔? 막 물어봐요. 나이는 몇 살이야? 결혼했남? 사실 외국에서는 진짜 그거 실례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한테 결혼했나? 이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하면 절대 안 돼요. 불쾌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 막 해요. 근데 그거 왜 하냐 하는 게 목적이 중요하죠. 물론 그걸 호구조사를 해서 나쁜 데 이용하는 한국인들도 있긴 있는데 기본 목적은 우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한 중국인 유학생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 친구가 한국에 하숙을 했는데 이제 들어와서 주인집 아줌마가 그런 걸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 시시콜콜하게 아버지 뭐 하셔 뭐 얘기하면 알아요. 중국에 대해서 모르는데 생일은 언제야 몇 살이야 남자친구는 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죠. 한국인들은 예의가 없어. 어떻게 저런 걸 다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갔더니 미역국에 케이크가 있는 화려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줌마 이게 뭐예요? 오늘 네 생일이잖아. 그래서 얘가 그때 울컥했다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물어보는 것은 친해지기 위해서, 잘해주기 위해서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다고 그래요. 뭐 아기를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봐서 하나라도 걸리잖아요. 고향이 어디야? 어디 나왔는데 나랑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없어지고, 야, 우리잖아. 고향 똑같네. 너 나랑 고등학교 갔네. 알고 보니까 선배네. 왜 그런 걸 하게 빨리 가까워지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 관계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도 빨리 빼려고 호구조사도 하고 경계도 열고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를 기본적으로 남남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한국인의 우리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인들의 그 특유의 개방성, 솔직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공통점도 사실 많죠. 오늘날에는. 왜냐하면 똑같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욕망 이런 거는 뭐 한국, 미국 똑같고 또 개인 이기주의가 심하다는 것도 똑같고 뭐 불안수준이 높다는 것도 똑같고 이게 어쨌든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에서 난 공통적인 심리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한국, 미국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 사람들은 진짜 개인주의자입니다. 철저한. 한국은 우리주의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밥을 먹어도 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사람 만나면 인간관계를 빨리 가져가려고 그러고 근데 미국은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 위주의 삶을 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해 보이고 예의 바라 보이는데 굉장히 계산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미국에서 살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르는 사이에도 인사를 잘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하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일할 때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줬는데 어느 날 가니까 이제 잘린 거예요. 미국은 금방 자를 때 그날 바로 자르고 막 그러니까 잘렸는데 그날은 아무도 인사를 안 하더래요. 그 건물에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그때 자기가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계산적 관계를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관계라는 것은 비계산적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밥을 내가 얻어먹었다. 누구한테 호의로.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얻어먹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미국인들은 거의 10,000원짜리 사주려고 그래요. 밤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자기가 경제적 여력만 있으면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고받는 거로 생각해요. 돈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서로 마음이 어느 순간 통한다 싶으면 이제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우리지 뭐 이런 식의 관계. 그게 미국과 한국의 큰 차이점이고 또 하나는 한국인들은 인간 중심성이거든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인간이라고 보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물질로 봅니다. 돈이나 물질로.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다르고 또 하나 다른 점은 미국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원리를 힘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서부시대는 총으로 결투했죠. 그래서 빵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을 텐데 요즘엔 총을 쏘면 안 되니까 뭘 하냐 소송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소송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갈등이 생겼을 때 고소해. 나 너 고소할 거야. 아유 씨인가 뭐 그걸 제일 많이 듣는데 미국에 살다 보면 그러니까 조금만 서로 사이가 나빠지거나 갈등이 생기면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옛날식이면 총 빼서 쏘는 거죠. 자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원리가 도덕이죠.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 나면 고소가 먼저가 아니에요. 너가 잘못했잖아. 시시비비. 도덕적으로 누가 우월한 걸 따지는 시시비비를 가리죠.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쪽이라면 미국은 바로 고소, 고발 들어가는. 미국인들이 대단히 종교성이 강한 반면에 한국인들은 종교성이 약하다. 비종교성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인들, 특히 백인들은 압도적 다수가 개신교입니다. 85% 정도.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개신교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척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나 불교 같은 거 믿으면 불이익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인들 보면은 한국에서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믿고 있었던 간에 미국에 이민 가면 다 개신교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한국은 그 정도로 종교에 집착하지 않아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가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종교로 인한 불이익도 거의 없어요. 심지어 남녀가 연애할 때 종교도 안 물어봐요, 처음에. 좀 친해져야 물어봐. 한참 지나서야 너 기독교 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별로. 근데 미국 같으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종교성이 강하다라고 본다면 한국은 거의 없다. 미국은 대통령도 선서할 때 성경에 손 얹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불교 쪽에서 왜 성경에다 하냐, 불경에다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은 한국인에 비하면 낙천성이 좀 부족한 편이죠. 한국인들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미국인들은 개인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개인의 힘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낙천성 가지기 힘듭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무시니까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도 있고 미래에 대한 낙관도 생기고 그런 점에서도 이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관찰해서 남긴 그 기록들 중에는 들어가요. 놀랍게도. 일본인도 그 얘기를 하고 서양인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얘기죠. 서양인들은 한중일 사람들의 차이를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봐요. 그 차이를 확연히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전체주의와 한국의 우리주의도 거의 똑같은 거로 막 이해하고 그럽니다. 그 학계에서도 그렇게 봐요. 근데 사실 엄연한 차이가 있죠. 한국 학자들은 그 차이를 알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학자들이 서로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물에 빠졌다. 그걸 본다. 중국 사람들은 보면 지나간다는 거 바로. 힐끗 쳐다보고. 일본인들은 그걸 보면 발만 동동 구른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걸 보는 순간 바로 뛰어든대요. 이 차이. 이 얘기하면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학자 다 동의해.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중국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계산적이고. 남의 일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를 희생시켜나가는 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집단성, 전체성, 전체주의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는 도덕관념이 있잖아요. 그 규칙. 이걸 어기면 또 집단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고. 근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아. 구하고 싶지 않으니까 발만 굴러. 한국인들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우리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중심성도 있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돌리기 전에 뛰어들어요. 일단 뛰어들어. 자기가 죽더라도. 근데 진짜로 그러냐 그러면 그게 나타난 사건이 일본에서 그 이수연인가 하는 유학생이 아마 기사가 나서 한동안 화제가 됐을 건데요. 일본 철도 지하철에서 취객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아무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뭐 머리 굴려서 돕고 말고 할 시간이. 그냥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죽은 거예요. 일본에서 엄청난 충격을 줬나 봐요. 일본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순간에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인들이 그런 것들을 몇 번 했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은, 야, 어떡해. 저 사람들은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그냥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러지.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성, 우리성, 뭐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중일 사람들은 사실 이거 외에도 다른 점이 좀 있는데 서양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비슷하게 보고 다 같은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는 편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내전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뭐 아주 잔인한 내전이 많았고 중국도 내전이 2년에 한 번꼴로 있었다고까지 얘기하는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모았던 게 돈이거든요. 중국 사람들 돈 되게 좋아해요. 어느 정도냐면 관우는 사실 돈과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청렴결백한 명작이잖아요. 근데 관우 집에 다 모셔놓고 있어요. 뭐냐 관우가 재물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계속 그거 보면서 어떻게 관우를 재물신으로 만들 수가 있지 저것들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관우는 그거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제일 괜찮은 사람을 놓고 재물신이라고 놓고 재물을 버는데 그 이유를 중국을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전이 벌어져서 적군이 들어와 이제 새로운 군대가 돈을 주면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걸로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제일 믿는 건 돈. 근데 일본은 그렇게 들어왔을 때 돈 줘도 죽였다는 거예요. 힘센 쪽에 붙어서 살아남아야 되는 쪽. 그러면 한국은 어땠냐? 내전이 없었다는 거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집도 개방적이죠. 밖에 다 열려 있어요. 중국하고 일본 보세요. 집이 주변에 다 담이 둘러싸고 있잖아. 가옥 구조가. 밖에서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구조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근데 한국은 마당을 그 사람들은 가운데 두는데 한국은 개방, 완전히 열어놓고 쉽게 하면 울타리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침입을 거의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지금 가옥 구조 자체가. 뭐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중일이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요.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좀 한국 사회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예전보다는. 더 살만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게 한국인들의 소망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개혁이 필요한가?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지혜를 모아나가는 그러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